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패션 코드 9 윤정희입니다. 샤넬, 구찌, 버버리. 당신의 패션 코드는 무엇인가요?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은 당신의 퍼스널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퍼스널 패션 브랜딩 전문가가 9가지의 스타일로 분석한 패션 코드와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패션 매너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 솔루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오늘은 명품 브랜드를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명품은 럭셔리 브랜드이기도 하고 고가의 브랜드이기도 하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흔히 언어를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언어만큼 살아 움직이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옷이고 패션입니다. 옷에는 언어만큼이나 시대와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표출하는 것이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션은 개성을 표현하는 요구를 넘어서 사회와 정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구찌의 디렉터 알렉산더 위켈레는 옷은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이자 심오한 감정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패션을 만들고요. 그 패션은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못 입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옷을 입는데 아주 대단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일까요? 패션은 비슷한 스타일의 다양한 가격에 선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럭셔리 브랜드 제품으로 치장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원하는 스타일을 적정한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패션입니다. 그리고 또 유행에만 급급한 사람에게 옷을 잘 입는다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명품으로 다 입었다고 해서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옷은 자기만의 어떤 라인이 있거나 표현되는 스타일이 있죠. 한 예를 들어서 김태희와 공효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형적인 미녀로 불리는 배우 김태희와 전형적인 미녀는 아니지만 옷을 잘 입는 배우 공효진은 두 배우가 형성하는 이미지의 패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둘의 이미지 변화에 자유로운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미남 미녀에 비해서 공효진은 가볍고 젊으면서 굉장히 유동적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스트레이트 라인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면서 젊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독특한 역할을 맡아서 이미지 전환이 쉽기도 하고요. 패션은 굉장히 유동적인 이미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희보다는 공효진이 상대적으로 패션의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연출이 되어서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주기가 쉽기도 합니다. 변화에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패셔너블하다는 말을 바꾸면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얼굴에 집중되기 때문에 패션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패션은 무작정 내가 괜찮으면 된다는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션을 즐기는 일에 타인의 시선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패션은 꽤나 객관적이고 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패션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취향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패셔너블한지 아닌지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에는 매너가 있죠. 패션 매너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패션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행위는 단순히 옷을 입는 의미가 아니고요.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다른 속임수와 달리 타인을 고려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오해 없이 패션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패션은 사실은 관계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구축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은 필수이지요. 패션을 통해서 관계 맺기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잡스의 패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잡스의 패션은요, 현대인이 선호하는 미니멀한 스타일 자체였죠. 그 IT 업계 신화로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데는 굉장히 패션의 영향이 크죠. 그의 그 놈코어 룩은 스마트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CEO가 회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주면서 소통이 가능한 애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패션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패션을 추구하는 것과 편안하게 입는 것은 또 다르죠. 스티브 잡스의 패션은 편안한 이미지와 편안하게 입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입고 나온 옷이 운 좋게 대중에게 먹혔던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고찰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스타일링이 나온 것이죠. 초기에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이런 제품들을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TPO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난도 있기는 했지만 일관된 스타일링으로 굉장히 신뢰받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옷을 잘 입는 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말과 패셔너블하다는 말 중에 후자의 기준이 훨씬 명확하고 객관적이죠. 그래서 옷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주간지 피플을 비롯한 잡지사들에서 실시하는 외모가 아름다운 유명인을 묻는 설문에서 옷을 잘 입는 유명인을 묻는 설문의 두 설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후자의 경우 상위 10인에 랭크된 사람들이 전자에 비해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아름답다는 이미지보다는 패셔너블하다는 이미지가 더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한 예로 들은 스티브 잡스의 예와 더 공감대를 이루고 있죠. 명품 브랜드의 어떤 디자이너들의 철학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성을 쭉 알아보면서 느낀 것은 주체성이죠. 패션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옷을 잘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옷을 잘 입음으로써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말과 같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패셔니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소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실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넣는 게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패션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고 타인과의 소통이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구축된 이미지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패션을 통한 나다움을 찾는 것이 가장 사회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패션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윤정희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은 퍼스널 패션 브랜딩 이마주,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AICI 국제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와 함께합니다.